헤드라인 저희가 열어보고요. 바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열어주시죠. 사실 이 이야기만 해도 오늘은 좀 가득 찰 것 같아요. 관세 전쟁에 관해서 고통 감수냐, 총력 대응이냐, 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요. 네. 오늘 이 헤드라인 저희 어떻게 풀어볼까요?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트럼프 2기의 현실화라는 저는 한 줄 평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10월, 11월 달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어떻게 보면 미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빠르게 급부상하면서 한쪽에서는 뭐 좋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과거에 일기를 좀 겪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2018년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한번 겪으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나날들의 재현이 다시 나타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 그러한 걱정이 잘 지나가다 싶었지만 주말 사이에 갑작스럽게 지금 불거지면서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트럼프 일기와 조금은 다른 면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여기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거라 생각을 했는데 우선 중국보다는 우방 국가를 먼저 때렸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씩 그리고 이제 중국은 10%의 이제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생각보다 중국에게는 약하고 왜 캐나다와 멕시코에게는 이렇게 세게 관세를 부과하는 걸까? 이렇게 되면 미국은 나홀로 고립되는 어떤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은 기존에 25bp에서 100bp 정도의 관세를 맞아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이 미국 쪽으로 바로 직수출을 하지 못하고 캐나다라든지 멕시코를 우회 경로로 선택을 삼아서 그동안에 잘 이용을 해왔던 것을 미국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방 국가, 즉 캐나다와 멕시코에 어떻게 보면 관세를 매기는 것은 중국에게 너희들 우회해서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공표를 한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따라서 사실 캐나다가 좀 빠르게 대응을 하긴 했지만 그 품목을 보면 그렇게까지 필수적인 품목들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대신에 멕시코가 좀 걸리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나라이고 미국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의 나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를 기점 삼아서 물건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멕시코의 공장을 짓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더 효과적이다 보니 멕시코의 공장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반도체 IT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거의 뭐 7, 80%는 지금 멕시코 공장을 기점을 두고 미국 공장을 공략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주들의 지금 조정의 폭이 특히나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현대차, 기아, 완성차 혹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전반적으로 현대그룹사가 좋은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저점이 깨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한 9시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자기가 매긴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는 소식이 좀 있었죠. 그래서 한번 그 뉴스, 그 인터뷰를 보고 나서 일단 이번 주의 전략은 내일 모레 신중하게 한번 우리가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캐나다 달러도 정말 몇 년 만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또 연출이 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을 딱 놓고 봤을 때는 자동차 업종들이 좀 하락세가 두드러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대응책들이 조금 시급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한국 기업 중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이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쪽일 것 네. 같아요. 대응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현대차는 멕시코에 공장이 없습니다. 기아는 조금 긴장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멕시코에 실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피하면 됩니다. 너무 딥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자동차 산업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모두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에 어떤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실제로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만 조금은 피하는 게
가장 알맞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차와 기아 작년과 재작년에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기록했던 건 전기차의 성장도 있었고 제네시스 브랜드의 성공도 있었지만 가장 많이 우리가 거론을 했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성과였습니다. 하이브리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연기관의 차량보다는 판매 가격이 적게는 5%, 많게는 15% 비싼 제품인데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미국 내에서 판매량이 굉장히 높아졌기에 현대차, 기아에 대한 어떤 실적의 기대치가 높았던 거고 실제로 판매 데이터조차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면서 작년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완성차에 기대를 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휩쓸고 나서부터는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는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이런 관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올라와 있었다면 걱정은 되겠죠. 하지만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올라와 있지 못한 상태에서의 지금 부정적인 이슈가 조금 더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빠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완성차 기업들은 여전히 매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 두 번째로 부수적인 건 뭐냐면 부품단이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품단은 앞서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멕시코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피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압축을 했었을 때 저는 현대모비스만큼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모비스는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똑같이 마켓 쇼쇼쇼에서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캡티브 물량. 현대, 기아 물량을 제외하고 논캡티브, 그 외에 완성차 브랜드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완성차 브랜드 독일일까요? 미국일까요? 미국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모비스만큼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관세 부과만큼 지금은 또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어떤 수혜로 일정 부분은 상쇄가 되기 때문에 저는 현대모비스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전략적으로 트레이딩 하고 싶은 종목군들을 이렇게 하나씩 조건들을 잘 체크를 하고 따져보고 나서 매매 전략을 살펴보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런 관세 부과 때문에 우리가 또 수출주들은 달러 강세의 영향력들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멕시코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보거나 투자를 하실 때는 더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상황이 펼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식시장이 더 난이도 있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자동차 이야기를 해봤다면 사실상 2차 전지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증권가에서 2차 전지 실적 눈높이 낮춰라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세에 관한 리스크들도 피해갈 수 없지 않을까? 네. 이런 이야기 더 나아가서는 IRA 법안에 관해서도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는 굳이 뭐 오를 것도 없는데 올라왔었기 때문에 네. 그냥 본인들 제자리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길적 반등을 좀 노리시는 분들이 매매를 하셨다가 오늘의 좀 하락을 맞게 되면 좀 뼈아플 수는 있지만 길게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내린다고 크게 계좌가 갑자기 또 죽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은 여전히 어차피 우리는 마음 내려놨습니다. 뭐 이들이 영업활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글로벌적으로 캐즘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캐즘 때문에 안 간다. 뭐 판매가 안 돼서 안 간다. 그동안에 이제 많은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왔는데 결국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못 번 걸 하루아침에 개선시킬 만한 어떤 트리거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지금의 어떤 주가의 조정은 그냥 원래 제자리로 찾아가는 과정, 뭐 IRA 때문에 뭐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뭐 빠졌다라고 좀 보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낮아진 눈높이가 있기에 오히려 1분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2분기, 3분기 그래도 지금보다 조금은 나아지는 모습 혹은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이 조금은 줄어든 것만 확인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단기 반등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차 전지주들 포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것보다는 결국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임을 보시면서 저는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낮아진 실적인데 거기에다 눈높이를 우리가 더 낮추고 대응을 해봐야 한다라는 분석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관세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거는 네. 사실 멕시코와 캐나다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EU 측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고 이 부과에 관한 발언이 또 있을 경우에 또 한 번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추가로 한국도 피해갈 수 없지 않을까.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를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피해갈 수는 없죠. 그러면 결국엔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정면 돌파의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을 모두 손절하고 그다음에 다 합의가 끝난 뒤에 투자를 하는. 그런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어떻게 보면 선택지일 수 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가능성.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보이는 섹터와 산업군 혹은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 중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산업은 크게 하나, 변압기 쪽. 왜냐하면 미국이 변압기 전체적인 어떤 이 수입 데이터에서 절반 이상을 멕시코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른 관세가 부과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제품을 찾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것도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관세를 안 매긴다라는 전제 조건이 지금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 변압기 쪽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선뜻 매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 때문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뉴스플로우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의 어떤 강도가 조금은 적다면 저는 변압기 쪽을 보시는 게 맞다. 이제 두 번째, 캐나다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유니드라고 하는 염화칼륨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염화칼륨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관세가 부과하게 되면 또 우회 통로로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지금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캐나다 관세에 대해 또 수혜주는 유니드를 이제 계속 이제 추적하셔야 될 것 같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먼저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추후에 어떤 나라, 어떤 제품에 이제 관세를 매기는지를 좀 보고 나서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사실 대응을 할 거라면 시초에 좀 대응을 하셨어야지 이미 지금 시간 2시 한 10분 넘어가는 시점에서의 어떤 대응은 늦은 대응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뉴스 플로우를 보면서 속상하지만 견뎌내셔야 될 부분들은 견뎌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